음식이나 보충제로 오메가3 지방의 복용은 가벼운 개선 효과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제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오메가3 하나 정도는 먹는다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비타민C만큼이나 대중적인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이 오메가3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이 오메가3가 어떤 효과가 있고 고르실 때 주의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는요, 오메가 그리스어로 끝을 의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메가3는 끝에서 세 번째를 말합니다. 분자식의 끝에서 세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메가6 지방산이란 뭐겠어요? 끝에서 여섯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뜻합니다. 오메가3는 몸에 꼭 필요한 지방입니다. 기름이죠. 기름을 왜 먹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지방이 나쁜 거겠죠. 에스키모인들은 이 푸른 야채를 거의 먹지 않고도 매일 바다 표범이나 생선만 먹고 지내는데 세계에서 심혈관 질환이 매우 낮은 인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고 염증을 방지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등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속단하지 마세요.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심내혈관 질환을 무조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제품을 보실 때 이 제품 성분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오메가3라더니 EPA, DHA, ALA 이 알파벳 나열들은 또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오메가3에는 DHA, EPA, ALA, SDA, DPA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는 DHA는요. 성인 뇌세포의 지방에도 10%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기능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고 치매나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EPA는요, 눈의 망막세포와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세포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인체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일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뇌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과 함께 관절염이나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폐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좋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EPA에서 나온 물질들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실 일관성이 없어요. 좋다는 연구도 있고 먹어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보충제로 오메가3 지방의 복용은 가벼운 개선 효과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ALA, 알파-리놀렌산은요, 아마시나 들깨, 견과류, 치아씨 등의 식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인데요. 체내에서 쓰이도록 활성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체내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DHA나 EPA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비율이 10% 정도 이내로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자체로도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낮춰서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종합하자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은요, 영양소 그 자체로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뇌졸중을 포함한 심각한 심장질환, 당뇨를 줄이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혈전을 예방할 수는 없다. 아셨죠? 그래도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을 정도로 이 평소 식단이 부실하고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먹고 싶다면 있는 것 중에 어쨌든 잘 골라야 되겠죠. 일단 오메가3는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은 생선 기름이에요. 식물성은 미세 조류, 해조류에서 만듭니다.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바다가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중금속의 위험이 있어서 큰 연어나 다랑어 같은 물고기에서는 수은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멸치나 정어리처럼 수은으로부터 좀 비교적 자유로운 작은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상식처럼 요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국내산 제품은요, 동물성 오메가3를 드시면서 중금속의 오염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메가3, 즉 EPA와 DH 함유 이 유지 원료의 중금속 규격을 정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작은 물고기들은 대부분 중남미에서 잡히는데 이 잡은 생선을 회사로 옮겨야 되겠죠. 가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원재료 가공 회사들이 대부분 노르웨이나 중국, 캐나다 같은 좀 멀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에서 잡힌 원재료들이 탱크에서 적게는 수일, 많게는 수개월간 보관된 후에야 가공 회사로 운송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위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출처가 애매한 직구 제품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위생 면에서는 정말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이 식물성 오메가3는 해조류를 양식해서 사용하거든요. 중금속 위험이 적고 원재료가 어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산패 문제 같은 것도 거의 없는 편이기는 한데 단점은 재료값이 비싸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오메가3의 함량을 봐야 되는데요.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이 한 알의 중량과 오메가3의 함량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알 속에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오메가3 제품은 한 캡슐의 중량이 보통 600에서 1000mg 정도 하는데요. 그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 오메가3는 아니에요. 제품을 보시면 900mg의 캡슐 안에 오메가3는 뭐 한 600이나 500 정도밖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량이 아니고 오메가3의 함량,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하려면 몸에 잘 흡수되고 쉽게 이용이 될 수 있는 형태라야 되는데요. EPA와 DHA는 자연계에서는 이제 TG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TG 형태는 DHA와 EPA를 35% 이상 농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으로 있고 나머지 65%는 다른 불포화지방산이나 불필요한 포화지방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RTG 오메가3 요즘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뭐 3세대 오메가3 제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생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효능이 높다, 뭐 우수하다라고 해요. 근데 RTG 오메가3가 체내 흡수율이 더 좋은 거는 사실인데요.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형태가 달라도 기능에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추출했는가 또 봐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기름은 저온에서 추출할 때 품질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올리브유도 냉압착 방식으로 기름을 짠 것을 높은 등급으로 쳐주듯이 오메가3도 저온에서 추출한 것이 있습니다. 생선 원유를 고온에서 추출하게 되면은 이 기름이 열에 의해서 변성될 우려가 있고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아서 불안정한 오메가3가 되기 쉽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사실 몸에서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나은데요. 그래서 가장 진보된 오메가3 추출법이 초임계 추출 공정이다 라고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생선을 그대로 저온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생선 살은 다 발라내서 다른 곳에 팔고 생선의 머리와 뼈를 고온으로 푹푹 삶아서 쪄낸 다음에 거기서 저온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의 기대 효과는 이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DHA와 EPA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500에서 2000mg인데요. 900mg 이상인 오메가3를 섭취하면 혈행 개선과 건조한 눈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 먹냐? 지방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서는 식후에 드시는 게 적당하고 식후에 먹는다면 반드시 장용성 캡슐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복용을 중단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병이나 캡슐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하게 난다거나 캡슐 색깔이 변했다거나 만졌을 때 단단하지 않고 캡슐이 너무 물컹거리거나 아니면 또 해산물에 심한 알러지, 구토, 설사가 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이나 이런 유통 같은 게 불분명한 직구 제품이 있다면 아무리 싸더라도 별로 제가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지용성 비타민 같은 제품들은 모두 열이나 산소, 수분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가 일어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산패가 의심되는 게 있다면 아깝더라도 안 먹고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D는요, 물이 아닌 지방에 용해되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을 같이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 보면 비타민 D랑 오메가3가 같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영양소가 뇌에 좋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먹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메가3 자체만 보면 먹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이 생산이나 공정하는 방식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내가 선택을 했고 내 몸으로 들어가는 식품인 만큼 잘 따져보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